제6장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자, 시행령에서 제2조 보겠습니다. 무창청 나오죠. 무창청이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창청. 이게 무자가 없을 무자고요. 창이 그 창문 창자입니다. 층이에요. 무창청은요. 지상층 중에 지하층은 포함이 안됩니다. 지상층 중에 우리 소화활동이나 피난을 목적으로 피난을 위해 마련해 놓은 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창층이라는 게 소화활동이나 피난을 위해서 이렇게 개구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구부를.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소화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피난을 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층을 우리가 무창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무창층은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상층 중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자, 3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만약에 300m 제곱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개구부를 만들어 놨죠. 개구부 이렇게 뚫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개구부가 30분의 1이니까 10m 제곱 10m 제곱 이하가 된다 그 이야기죠. 10m 제곱 이하가 된다. 30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30분의 1 이거 외워둬야 됩니다. 30분의 1 이하 이런 걸 우리가 무창층이라 그러고요. 이 개구부의 크기가 원에 내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원에 내접을 합니다. 원에 내접을 하고 아니죠. 원이 내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으면요. 원이 요 안에 내접을 하는 거예요. 원이. 요렇게. 요 길이가 얼마? 50cm 이상. 이 돼야 되는데 이 개구부의 크기가 개구부가 있으면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 50cm 이상이어야 된다. 보통 이제 개구부는 동그랗게 안 만들고 네모로 만들죠. 그죠?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크기가 50cm 이상인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여야 된다. 50cm. 30분의 1을 외우시고요. 50cm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게 바닥이 여기 있으면요. 개구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구부가 있으면 개구부 밑부분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1.2m 이내에 있어야만 사람이 이렇게 탈출을 할 수 있죠. 피난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피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1.2m 이내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게 피난 목적이고요. 소화활동 목적이기 때문에 이 소방차가 들어왔을 때 이 개구부에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3번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틈을 향할 것. 그리고요. 피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창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또 같은 목적으로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하는 게 무창청의 개념입니다. 다음 중 무창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리고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무창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피난청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무창청도 피난청이 하나 이게 되겠지만은 이 피난청이라고 하는 게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피난청이라 그래요. 피난청의 개념, 정의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주관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다. 그걸 우리가 피난청이라 그런다.
여러분 기억해 둡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무창청. 무창청은 지상청 중에서 소화활동, 피난을 위해 마련해 놓은 층이고요. 바닥 면적은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돼야 돼요. 그 개구부의 면적. 물론 개구부가 두 개가 있으면 그 개구부 두 개의 합이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고요.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 한 변의 길이가 50cm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개구부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길쭉하게 생겼는데 하나가 40이고 하나가 60이다. 그럼 이건 개구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그 이야기죠. 2번 해당 측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 이상 그러면 안됩니다. 피난을 못해요. 사람이 도로와 차량에 진입할 수 있는 밑으로 향하고요. 창살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안되고요. 쉽게 부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한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볼게요. 이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나 기숙사 이런 걸 우리가 공동주택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파트라고 하는 개념이 아파트라고 하는 게 몇 층 이상이냐면 5층 이상을 우리가 아파트라 그래요. 몇 층 이상요? 5층 이상을 우리가 아파트라 그럽니다. 그리고 기숙사 이런 걸 우리가 공동주택이라 그런다. 뭐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특정 소방 대상물이 한 10몇 가지쯤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공동주택이 처음에 나왔고요. 공동주택. 자, 두 번째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생이라 그러는데 자, 근린생활시설. 이 근린이라고 하는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처에서 우리가 인적 가능하다. 근처에 인적 가능한 생활시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근린 생활시설이 아닌 것은 그러고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근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주거지역 근처에 우리가 접근 가능하게 있는 것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근린 생활시설은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그 표 있죠. 근린생활시설 요 표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 근린생활시설은요 그 연면적 바닥 면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기원, 노래 연습장 및 단란주점 그러고 나와 있죠. 그죠? 요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 합계가 얼마 미만? 150m² 미만. 그러니까 45평 미만. 웬만한 데는 다 45평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 휴일 있죠. 단기 휴일. 휴일이 있는데 그 휴일이 너무 짧으면은 재미가 없다. 그래서 노잼 이렇게 봅니다. 어거지입니다. 단기 휴일 노잼 150m² 미만. 단기 휴일 노잼 이렇게 외우십니다. 단기 휴일 노잼. 단이라는 것은 단란주점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기원이에요. 휴라고 하는 것은 휴게 음식점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일반 음식점이고요. 노라고 하는 것은 그 노 있죠. 노래 연습장입니다. 제는요 제과점입니다. 제과점. 그래서 여러분 외울 때 단기 휴일 노잼 뭐라고요? 단기 휴일 노잼 1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150m² 이상이 되어버리면 이게 위락시설이 돼요. 위락시설 나중에 나오는데요. 위락시설이 됩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것들이 150m²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우리가 편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45평 미만이기 때문에 150m²이 45평 정도 되죠. 곱하기 3 해서 곱하기 10분의 3 정도 하면은 평이 돼요. 그죠? 단기 휴일 노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린시설이 또 뭐가 있냐면요. 근린시설이 우리 공연장 하는 게 있습니다. 공연장. 있죠. 공연장. 또는 종교집회장. 요게 300m 제곱 미만입니다. 300이에요. 3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공연장 안에는 이제 쭉 나와 있죠. 극장이나 영화 상영관이나 연회장, 음악당, 서커스장, 뭐 비디오 감상물실, 그 다음에 비디오물 소극장 있죠. 종교 집회는요.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낼 수 있는 장소, 제실, 사당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주로 이게 공연장이나 종교 집회장인데 얼마 미만 300m 제곱 미만인 경우를 우리가 근린이라 그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둡니다. 그 외는 500m 제곱 미만입니다. 500 이건 외우려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500m 제곱 미만 이렇게 외우십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1000m 제곱 미만 그러고 나올 겁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수소 자동차 있죠? 수소의 자동차 이렇게 외웁니다. 수소의 자동차 이렇게 외우십니다. 수소의 자동차 1000. 그 슈라고 하는 것은 슈퍼마켓. 소라고 하는 것은 소매점. 의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기 판매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료기기 판매점. 의약품 판매소. 그 다음에 자동차 영업소. 이게 1000m 제곱이니까 300평이에요. 자동차 영업소 중에 300평 넘어가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다 근린생활시설이라 그래요. 다음 중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은 그러고 여기 나오고 요 평수가 나와요. 면적이 나온다고요. 면적이 나오면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은 그러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은 단기 휴일노잼 150, 45평이에요. 그 다음에 공연장이나 종교집회장은 300이에요. 그 외 500. 그리고 수소의 자동차 1000 이렇게 외우십니다. 이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단기 휴일 노잼, 단란주점부터 해서 나오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문화 및 집회시설 있죠, 그죠? 우리 공연장 있잖아요, 1번. 공연장은 근린이에요. 근린인데, 공연장은 300m 제곱 이상이 되게 되면 문화 집회시설이 돼요. 그죠? 그래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이게 문화 집회시설이에요. 문화 집회시설. 체크해 두십니다. 관람장 보시면, 관람장도 사실은 그 공연장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공연장 중에 관람장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닙니다.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그리고 5번 앞에 별표 치세요. 동식물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동식물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디에 포함되냐면 문화 집회시설에 포함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둡니다. 동식물원은 문화 집회시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운수시설 있어요. 운수시설. 대부분이 이제 운수니까 이제 그 차량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그죠? 그러니까 버스나 철도나 비행기나 배를 탈 수 있는 시설들이죠. 그죠? 다 여객 터미널 같은 그런 곳이죠. 이걸로 운수시설이라 그래요. 운수시설. 상식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의료시설이 있는데, 의료시설은 다음 중 의료시설이 아닌 것은 그러고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의료시설은 기본적으로 병원이 의료시설입니다. 병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격리병원이 있는데 격리병원은 다 병원은 다 의료시설이에요. 병원은 다 의료시설인데 거기에 마약진료소 하는 게 있죠. 그죠? 요게 의료시설에 들어갑니다. 마약진료소.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의료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게 정신의료기관. 그 다음 네 번째가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그러고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외우실 때요. 의료시설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자, 병원. 병원이란 말이나 무슨 말이 들어가면 의료란 말이 들어가면은 의료시설에 들어가요. 그런데 의료시설이 아닌 게 있어요. 의료시설이 아닌 게 이제 우리 그 저 집 앞에 보면 의원 있죠. 의원. 그죠? 한의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개념이 병원보다는 개념이 좀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의원이나 한의원은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요.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되고요. 자, 의료시설이 아니에요. 의원과 한의원은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럼 의료시설은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은 병원이라거나 아니면은 의료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포함되어서 뭐가 포함되냐면 마약진료소가 포함이 됩니다. 되죠? 그 다음 6번 교육연구시설은 교육과 관련된 거예요. 거기에 학원이 포함된다고. 학원. 자, 학원이 포함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학원 그러면 어디에 있냐면요.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500m 제곱 미만인 학원은 근린이에요. 근린. 그러니까 학원은 500m 제곱 이상인 경우 우리 여기 어디에 포함된다? 교육연구시설이 됩니다. 되죠? 근데 학원이요. 학원이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자, 학원은 근린생활시설에도 포함이 되고요. 근린생활시설은 500m 제곱 미만인 경우가 근린이에요. 학원이. 그 다음에요. 학원 중에 이 자동차 학원이 있습니다. 자동차 학원이나 정비 학원이 있어요. 정비 학원. 자동차 학원이나 정비 학원은요.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은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요. 무도학원이 있습니다. 무도학원. 춤 배우는 학원 있죠? 춤 배우는 학원. 거기도 있죠. 그죠? 무도학원. 무도학원은 어디에 또 포함이 되냐면요.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위락시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학원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근린생활시설 중에 500m 제곱 미만일 때는 근린에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포함이 되고요. 학원 중에서 자동차학원과 정비학원은 우리 뒤에 배울 항공기 자동차 관련 시설이 되고요.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에 포함이 된다. 그죠? 자,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초등학교부입니다. 유치원은 아니에요. 유치원은 밑에 있는 노유자 시설이 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그러는 거는 교사는 이제 기숙 사택 같은 거 사택 선생님들이 거주하는 그죠? 체육관 급식시설 합숙소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육원 연수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이 다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가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학원이 조금 이렇게 개념이 조금 여러 개로 이렇게 여러 시설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 그러는데요. 노유자라고 하는 것은 노인과 어린애들, 유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애들과 유아. 그래서 노유자 시설은요. 노인 관련 시설이 있고요. 어린이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 관련 시설.
그러니까 노인과 아니면 어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노유자 시설이에요. 노유자 시설. 그러니까 뭐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노인 관련 시설 중에 하나 체크합니다. 우리 앞에서 의료 시설 있죠. 의료 시설. 의료 시설은 우리가 병원이란 말이 들어가거나 의료란 말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마약 관련된 거죠. 마약 진료소. 요게 이제 우리가 의료시설이라 그랬어요. 그죠? 의료시설. 근데 노인 중에 노인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노인 의료복지시설 그러고 나오죠. 그죠? 그죠? 의료란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노인 있죠. 그죠? 노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유자 시설에 포함됩니다. 됩니까? 유일하게 의료란 말이 들어갔는데 노유자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이에요. 되죠? 자, 아동과 관련돼서는요. 여기 보시면은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이 위에 있는 우리 교육연구시설이 아니고요. 노유자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것들 다 노유자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유자 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요양 시설. 이거 의료 시설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되죠? 자, 노숙인, 장애인, 노인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다 뭐예요? 노유자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유자 시설. 자, 그 다음에요. 8번 볼게요. 이 구별하는 건데 그냥 대충 보시면 수련 시설은 청소년이란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수련 시설, 유스 호스텔까지 들어가고요. 자, 9번 보시면 위락 시설이 있죠. 그게 1번에 단란주점이라고 있습니다. 단란주점. 그죠? 단란주점은 우리가 앞에서 근린생활시설에서 그죠? 단기 휴일노잼 기억납니까? 이거 150m² 미만일 때는 뭐예요?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거기에 단이 단란주점이에요. 단란주점. 이 단란주점이 150m² 미만일 때는 근린이 되고요. 이 150이 넘어가게 되면 어디에 포함된다? 위락시설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위락시설. 유흥주점이나 아니면 무도장, 무도학원 있죠. 그죠? 네 번째 무도학원. 그죠? 학원은 앞에 정리했지만 300m², 300이 아니고 500이었나요? 학원이 500이었죠. 그죠? 500m² 미만일 경우에는 근린이고요. 그죠? 근린이고요. 그죠? 무도학원은 어디에 들어간다? 위락시설에 들어간다. 위락시설에 들어간다. 알아두시고요. 10번 볼게요. 10번. 자, 항공기와 자동차 관련 시설인데요. 여기 보시면 항공기, 세차장 동그라미 치시고요. 세차장도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폐차장, 자동차 검사장, 자동차 매매장, 자동차 정비공장에 18번 보시면 운전학원, 정비학원 있죠. 학원인데 근린이 아니고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관광휴게시설 있습니다. 관광휴게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어린이 회관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 회관, 관망탑, 휴게소. 그죠? 휴게소. 우리 앞에 휴게 음식점 있었는데 휴게소는 관광휴게시설에 들어가고요. 공원이나 유원지.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간다고요? 동식물원이 안 들어간다고요. 동식물원은 어디에 포함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구분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구분만 할 줄 아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뭐예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요. 근린생활시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단기 휴일로잼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150 미만.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이 공연장 있죠. 공연장. 그 다음에 종교 집회장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죠? 요거는 300m 제곱 미만이다. 세 번째가 그 외에, 그죠? 여기 500이다. 웬만한 거는 다 그냥 여기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네 번째가 이제 수소의 자동차. 그래서 이게 1000 그랬어요. 그죠? 슈퍼마켓이나 소매점이나 의료기기 판매점이나 자동차 영업소. 그죠? 이 1000m 제곱 미만이다. 요게 근린생활시설이에요. 다른 거 외우실 필요 없는데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었어요. 이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이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가 나오는 게 지하구 하는 거예요. 지하구. 지하가는 이제 여러 가지 판매 시설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게 지하가고 여기는 지하구입니다. 지하구. 구멍 뚫어 놓은 거예요. 자, 지하구는 볼게요. 자, 요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전력 통신용 전선이나, 자, 전선이나 아니면 배관이에요, 배관. 이게 냉난방 관련돼서, 냉난방 관련돼가지고, 그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지역 난방공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태워요. 태운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데펴가지고 배관을 통해 가지고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입니다. 인공구조물인데 이 지하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땅굴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땅굴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 폭이 1.8m 이상입니다. 이 폭이 1.8m 이상이고요. 예, 외우셔야 됩니다.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얼마요? 2m 이상입니다. 높이가 2m 이상. 왜 사람이 이 왔다 갔다 통행하면서 이 전선에 문제가 생겼거나 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폭이 1.8m 이상, 높이가 2m 이상, 그리고 길이가 기본적으로 50m 이상입니다. 50m 이상인데 이 통신 목적이나요 전력 목적으로 만든 경우는 이게 몇 미터 이상이냐면 500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배관 같은 경우는 50m 이상, 50m 이상인 거를 우리가 지하구라 그래요. 근데 전선이 깔려 있는 경우는 이 500m 이상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1.8m도 잘 나오고요. 요 2m, 50m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하구 되죠? 지하구. 자,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 특별 대상물인데요. 이게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이 대상물이 구획을 어떻게 나눌 건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